예, 안녕하세요. 최재란 의원입니다. 우리 그 정진영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를 이제 시의원이 되고서 한번 위원이 돼서 참석을 했었던 기억인데요. 그때 여러 가지 좀 어떤 한계 이런 걸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가 굉장히 좀 반갑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좀 한계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인사청문 자체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 전 단계라 함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작업이 다 끝나서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때 인사청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그 후보님에게 항의를 했었던 것이 공직자 취업 제한을 일단 위반하는 그런 인사청문이기도 했지만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같이 일했던 근무했던 동료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 의회에서 견제할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 단계는 우리 의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청문 자체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뭐 공기업 경영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아주 포괄적인 그 이유 하나 넣어서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인사청문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뭐 인사청문에서 아무리 결격사를 찾아도 뭐 대부분 그냥 임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여기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번부터 좀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립니다. 똑같은 문제가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지금은 민정수석에서 뭐 검증 안 하고 이제 그 법무부 그 인사검증단으로 넘어갔지만 그 후보자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온 걸 보면 너무 후보자가 아니다. 똑같은 고민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임명권자의 인사권의 영역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육주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뭐냐면 후보자 검증 서류를 내놔라.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현재는 이제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낼 때 우리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는 5가지 서류 있잖아요. 뭐 병역, 뭐 재산, 뭐 이런 거 플러스 청와대의 후보자 검증 서류 또 같이 내게 하는 그 서류에 추가하는 발의안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개정은 아직 안 됐고 저는 앞으로도 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거기서 후보자를 좀 철저하게 검증해서 안 되는 사람은 내려보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의회가 넘어온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적격이다 부적격이다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의회가 그 인사권의 영역 또는 그 집행부에 속해 있는 그 인사권자의 후보자 검증의 영역까지 건드리는 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자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왜 장관이 20세기 동안 낙마한 경우가 세 건밖에 없어요. 상원에 와서 인사청문회 했는데 부적격 판정받아서 낙마한 경우가 3건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에 그 백악관의 후보자 검증이 촘촘하고 엄격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보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요, 박사님, 저희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보면 그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척 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라고는 대어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작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본의원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의회에서 저는 인사권 존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무직에 대한 저는 어느 정도의 인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체장이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과 생각에 대한 어떤 결이 같고 그리고 대화가 통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권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최소한의 이 제척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걸 양심이라는 얘기가 그날 인사청문회에서 나와서 제가 양심은 국가마다 문화에 따라 역사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 거다. 그렇게 제가 좀 뭐라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나친 간섭은 저도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서. 근데 지금 이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있는 것처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척 회피, 기피를 안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갔던 인사청문회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가 위원회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인사위원회나 뭐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을 우리가 뭐 그래서 이해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조례에 좀 더 담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 사실 규정이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척 회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추천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올라오면 우리가 뭐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뭐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여서 저도 좀 한계를 느끼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 자체보다 이 전 단계에서 의회가 좀 더 이거 투명하게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담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걸 오늘 좀 사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근데 좀 역시 좀 격이 느껴지네요.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묘안이 없습니다. 제가.